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소위 말하는 따상에 좀 성공을 했죠. 16만 9천원으로 오늘 마감을 했고 상 잔량을 쌓으면서 어쨌든 뭐 상한가 예상대로 마감했습니다. 그에 반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두 종목은 혹시라도 좀 반사이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예측이 좀 보기 좋게 빗나갔고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거래량 터지지 않은 음봉으로요.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, FOMC에 대해서 언급을 뭐 간략하게 드리자면은 최근에 어쨌든 이 FOMC,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통화 정책, 그죠?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회의에서의 어떤 언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대한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그 두려움,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예상과는 크게 다르지 않게요. 초저금리 좀 유지하겠다. 소위 말하는 제로금리 유지를 재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아울러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경제가 어쨌든 회복이 된 후에 그 다음에 금리를 뭐 인상을 하든 말든 하겠다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. 소위 말하는 뭐 슈퍼 파월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, 그만큼 미국에서는 이 불확실성을 극대화시키기보다는 시장이 확실히 경제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로 시장 경제가 올라와 줘야만 비로소 그때에 소위 말하는 금리를 올리면서 혹여라도 더 추가적으로 발생할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을 충분히 좀 받아낼 수 있을 때 시장에서 그럴 때 비로소 올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게 뭐 응당 당연은 좀 하다고 생각하고요. 지금 뭐 이렇게 정말 투자한다고 많은 금액들이 시장에 풀려 있고, 또 코로나에 대한 이 경제 부양책으로서 시장에 엄청난 돈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금리를 올려버린다거나,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됨으로써 물가가 상승한다면 그것만큼 쉽지 않은 시장 상황이 되는 것도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뭐랄까요, 시장에서는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,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나마도 소방수 역할을 좀 해주는 회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오전 12시 4분입니다. 제가 죄송하지만 오늘 영상을 좀 늦게 찍게 돼가지고요. 조금 그 영상이 늦었는데 많은 분들이 주무실 것 같은데, 지금 미국 시장이 이미 열렸고 나스닥 100 선물지수는 1.62% 하락이고요. 다우존스, S&P, 나스닥 종합도 나스닥 종합 지수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. 물론 다른 유럽 지수들은 괜찮게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 지수가 좀 좋지 않아요. 빅스 지수는 또 상승하면서 변동성을 좀 가중시키고 있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고 그런 상황이다. 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얘가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. 우리가 영상을 보고 찍고 이렇게 했을 때 1.6%, 1.5% 얘기했었는데요. 미국이 지금 보면 이게 10년물이거든요. 5.61% 상승한 1.7%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그만큼 시장이 다시 좀 불안한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는 걱정이 들고요. 그럼 와중에 오늘 코스피는 0.61% 상승하고 윗골이 살짝 달았고, 코스닥은 역시 여전히 뭐 0.64%로 양봉을 또 만들어 주면서 6일째 양봉을 만들었죠. 요 지금 62평선 돌파하지 못하고 살짝 눌렸습니다만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이 코스닥이 만약에 62평선 돌파해주고 나서 안착을 해준다면은 다시 한번 이 정비화를 좀 기대하면서 랠리를 좀 할 수도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기대를 해보고요. 역시 뭐 이런 거래소도 마찬가지입니다. 양시장 모두 중요한 자리에서 밀릴지 안 밀릴지 공방을 벌이고 있다. 코스피는 뭐 개인이 6,174억 순매도했고요. 외인과 기관이 각각 4,863억, 기관이 1,344억 순매수했습니다. 코스닥은 개인과 외인이 순매도했고 기관이 566억 순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런 상황 속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날라갔는데요. SK바이오사이언스 날라갔습니다. 뭐
지금 케미칼과 디스커버리 들고 계신 분들한테 굳이 차트는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거의 점상으로 마감을 했고, 내일도 물량이 잠긴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상한가를 갈 수도 있는 좀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. 따상상이라고 해야 되나요? 네, 그래서 그런 움직임 속에서 잘 끝났는데, 디스커버리와 케미칼은 조금 이제 우려가 좀 됐었는데, 오늘 제대로 된 좀 시세를 뭐 뽑지를 못하고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. 거래량이 대신 터지지 않고, 소위 말하는 좀 시장에서 관심이 좀 없어졌다, 소외됐다 이렇게 할 정도로 거래량이 일천합니다. 거래량이 일천하고, 뭐 외국인 기관도 뭐 시장에서 재료가 노출됐다고 해서 더 많이 판 것도 아니고요. 그냥 평소 수준 정도의 움직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뭐 이 6만 원대를 지지를 확인을 하고, 저는 지지를 확인을 하고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되고, 만약에 6만원대가 깨진다면 그때는 정말 비중 축소라든지 조금은 좀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좀 적용해 보시는 게 낫지 않냐 좀 생각이 됩니다. 만에 하나 거래량이 실리면서 밀려버린다면 6만원이 깨지면 소위 말하는 실망 매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. 왜냐면 SK바이오사이언스의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계셨던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한 50대 50이라고 보고 있었는데,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이 6만원대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더 추가적인 하락이 돼서 오히려 더 손실률을 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, 이 6만원 언저리에서 잘 바닥을 좀 다져주고 다시 단기적인 쌍바닥을 만들고 추세를 좀 전환할 수 있는지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매동도 뭐 그저 그렇다라고 한다면, 다만 거래량이 안 터졌다는 게 저는 긍정적이라고 좀 보고는 있는데, 이런 이슈에도 좀 제대로 못 갔기 때문에, 그렇다라고 하면 이 개별적인 디스커버리의 이슈로 가야 되는데,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는 좀 뭐 확실히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, 그죠? 그래서 우선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잡고, 6만원이라는 이 라인이 조금은 거래량이 실리면서 그냥 내리 깨져버리면 그때는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손실률을 좀 적게 하고, 그래도 이 종목에서 계속 승부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바닥을 좀 다지고 다시 올라올 때 그때 수량을 늘려가는 방식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조금 아쉬운 움직임이 나왔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 박스권 내에서 하단을 다시 한번 터치를 좀 해주고 반등이 나온다면 충분히 또 이제 반등의 움직임을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요. 계속 좀 지켜보는 게 맞다. 거래량이 이렇게 실리지 않았다는 게 저는 자꾸만 소위 말하는 좀 희망을 갖게 만드는 대목인데, 한번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.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. 아울러서 이 케미칼을 가서 보면, 케미칼도 20평선을 터치해주고 음봉으로 쭉 밀렸어요. 거래량은 역시 마찬가지 많이 터지진 않았습니다. 많이 터지진 않았고, 매동으로 보면 오늘의 케미칼은 외국인이 50억 정도 순매수를 또 해줬어요. 뭐 개인들은 매도했지만, 기관하고 개인은 매도했지만, 그죠? 근데 어쨌든 이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0만원 정도를 다시 한번 더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온다면, 저는 충분히 좀 조정받은 상태에서 반등 나온 거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의 후광을 입고 두 종목 다 상승은 못했지만, 그렇다 하고 해서 그동안 상승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막 세게 눌리고 막 다들 물량을 던지고 이런 움직임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. 재료가 노출됐다라고 해서 막 소위 말하는 물량이 나와가지고 매도 물량 쌓이고 이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가능성은 저는 좀 없다라고 보고, 다만 제대로 못 갔기 때문에 30만원을 좀 지지하거나, 정말 보수적으로 봐도 27만원을 지지해야만 더 들고 갈 희망이 좀 있다.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,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좀 생각은 들어요. 그래서 디스커버리는 6만원 언저리, 케미칼은 1차적으로는 30만원, 2차적으로는 27만원을 좀 지켜주는지 보면서, 그렇게 움직임을 가져간다면 시장이 반등과 함께 또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이슈뿐만 아니라 어떤 개별적인 이슈로 또 시세가 들어와서 붙어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종목들이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조금은 힘드시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
그 지지 라인을 좀 잘 잡아주는지 보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움직임을 가져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아주 강한 흐름을 기대했다라고 한다면 손절을 하고 비중을 완전 축소해버리고 다른 좀 센 종목들에 들어가도 괜찮겠습니다만, 그게 아니고 조금은 느긋하게 가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쨌든 바닥을 다지는 것을 보고 뭐 매수를 하든 뭐 매도를 하든 그런 움직임을 좀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. 뭐 강한 상승을 원하고 들어오셔서 좀 단기적인 상승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가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손실을 보더라도 뭐 10% 언더의 손실이라면요, 손절을 하고 다른 갈만한 종목에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만은, 그게 아니라면 넓은 의미의 박스권, 그러니까 거의 박스권에서 좀 하단 바닥권에서 지금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, 오히려 지금은 길게 보면 이 종목들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 라는 분들은 조금씩 어찌 보면은 수량을 좀 늘려가는 방법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선택은 이제 개인의 몫이기 때문에 뭐 열린 결말로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만은,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도 뭐 지주회사로서 있지만 많은 자회사들이 빵빵하지 않습니까? 그것도 그렇고 케미칼도 이제 바이오사이언스가 어쨌건 상장이 되면서 조금은 그 수혜를 덜 입겠습니다만은, 이 개별 케미칼에도 개별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선택을 좀 하실 시점이 아닌가. 내일도 과연 밀리는지, 이틀 연속으로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밀려가지고 30만원 깨버리고 27만원 터치하러 가고,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얘도 역시 마찬가지 6만원 초반대까지 밀려버리는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갈지를 좀 생각하신다면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. 조금은 힘드실 것 같습니다. 예상보다 잘 안 나왔을 때 그 약간 뭐 실망감이랄까요,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힘내셨으면 좋겠고, 그래도 내일까지는 지켜본 후에 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됩니다. 저도 내일은 늦지 않은 시간에 영상을 좀 올려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 제 의견도 들어보실 수 있는 영상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부디 조금 시장이 오히려 안 좋으면서 수급들이 이 SK바이오사이언스 관련주로 좀 몰리면서 이렇게 긍정적인 움직임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한번 지켜보시죠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구독, 좋아요 항상 남겨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